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시행되는 광주 10개 지구에서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차례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보상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당초 예상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봉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산비탈을 깎아 진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10곳 가운데 봉산공원 조성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 부지 23만 5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비공원 면적으로 12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진행됐고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하면서 토지 보상액은 3년 전 계획대 400억 원 규모보다 최소 20% 이상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토지 보상이 끝나서 분양 갔을 때 이제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토지 상승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10곳에서 토지 보상가가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올해 초 광주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1.39% 올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0개 특례 사업지 전체 토지 보상 금액이 1조 800억 원 규모로 예측된 가운데 땅값 상승에 따라 최소 3, 4천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토지 보상금이 커지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 아파트 분양가 역시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보상가 상승분은 사업 주체가 감당할 몫이라며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서 분양가 상승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요청서상에 보면은 토지비 상승으로 인한 그 요인만 가지고 분양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결정 등을 놓고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이 이래저래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를 높이려는 사업주와 이를 막으려는 광주시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보험사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접촉자 관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보험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63명 발생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물에 콜센터가 밀집한 만큼 접촉자를 재분류해 자가격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능동감시자 410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건물 근무자 등 478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늬만 단속 카메라일 뿐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로에 넓은 도로가 깔려있는 광주 습창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적발되면 벌점에 범칙금도 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걸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 운전자들이 이 속도를 잘 지키는지 단속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잇따라 설치되면서 광주도심 스쿨존에 설치된 카메라는 168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9대, 비율로는 17%만 단속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속 운행을 단속하려면 오차율 등 정확도를 검사하는 인수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나머지는 이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죠. 제대로 잘 단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수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는 광주전남 전역에 설치되는 단속 카메라의 성능을 검사하는데 지난해에만 600여 대의 검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 때문에 검사를 마친 카메라는 250대에 불과합니다. 5개 팀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3팀 정도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검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기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지역 스쿨존에는 100여 대의 과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단속 카메라와 무늬만 스쿨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에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이 산의 역사를 간직한 고려인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아버지 나라에 잘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고려인들로만 이루어진 학급을 개설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고려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고 한국어로 된 게임을 하면서 어색함을 없앱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인코라고 외치면 돼.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된 다문화 학급 총원은 31명. 모두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 2세들입니다. 그동안엔 한국어가 서툰 탓에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년 내내 통역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제가 살다 보다가 되게 소통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는 여기 왔으니까 통역사 선생님이 또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학생들의 전공은 스마트 드론 전작과지만 건축과 자동차 등 다른 과목들도 다양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잘 적응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잘 성장을 해서 우리 지역 또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산업에 필요한 그런 인재로. 광주시 교육청은 고려인 학생들부터 시작한 다문화 단일학급의 운영 성과에 따라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진 생활 속의 저항이라는 점이 독립운동사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30분 거리인 신안군 암태도에 비석과 함께 조성된 가묘. 1923년 소작쟁이를 주도한 독립운동가 서태석 선생의 묘입니다. 걷어들인 곡식의 최고 8할까지 소작료로 가져가던 지주들에 맞섰습니다. 암태도 주민 600명은 바다를 건너 목포경찰서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소작료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거센 저항에 결국 소작률은 낮춰졌습니다. 이곳 암태도 들녘에서 시작된 항거는 서남해의 여러 섬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5년간 인근 6개 섬에서 수천 명이 소작쟁이에 참여했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건 단 2명뿐. 나머지 농민들은 외면받았습니다. 농민운동 못하신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못하시다 보니까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버리고 핍박도 안 가보고 그러다가 당시 투쟁의 대상인 지주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고 농민운동을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달라 소작쟁이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농민운동이 지주들과 연계된 일제에 대한 저항,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 후손들이 함께 소작쟁이에 참여했던 20여 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소작쟁이는 제주에 대항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데 이 운동이 시작되는 배경과 이후의 영향상,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지역 노동운동을 이끈 박재민 선생의 독립유공이 지난해 인정되는 등 노동운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전남에서 3.1절 기념식을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등을 하며 3.1운동 정신을 기렸습니다. 전라남도도 같은 시각 순천 나간 3.1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기념식을 열고 항일 투사들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도로에 발생한 파임 현상, 포트홀 때문에 차량 수십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광주시 동구 너릿재 터널 인근 도로에서 차량 20여 대의 타이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광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도로가 통제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 파임 현상 때문에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54km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차량 수습이 이루어지는 30여 분 동안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은 7년째 서해 양식장에 골칫거립니다. 양식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20억 원이 넘는 수거 비용이 투입됐는데요. 괭생이 모자반을 전복의 먹이로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4년 겨울 서해에 출현하기 시작한 괭생이 모자반. 중국 저장성 남부 연안의 분포에 있다 해류와 바람을 타고 유입되고 있는데 서해 양식장을 덮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자반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한 일을 못하고 모자반 떼어내는 일밖에 못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집계한 괭생이 모자반 수거량만 3만 3천여 톤. 수거하는데 20억 이상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의 항염 성분에 주목해 식품 원료로도 등록됐지만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전량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괭생이 모자반을 전복 사료로 쓰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 성분을 분석했더니 다시마보다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았지만 김 미역보다는 낮았습니다. 실제 김과 괭생이 모자반을 섞어 전복 먹이로 쓴 결과 성장도는 낮지만 생존율은 97% 이상으로 나타나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요거와 같이 다른 것을 혼합을 해서 먹이면은 충분히 지금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합 사료만큼 성장이 되지 않을까. 괭생이 모자반의 전복 사료화 연구가 끝나면 닭과 소 등 육지 사육동물들의 사료 첨가물로도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 모 여고 교감이 교사들에게 사적 용무로 운전을 시키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고 해당 교감은 일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거나 내부 고발자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16명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킨 가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